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오늘은 홍조 치료에 효과적인 XLV 레이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홍조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혈관이 원래의 직경보다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원래 필요한 모세혈관의 개체수보다 과도하게 증식되어서 그 양이 늘어나는 경우 얼굴에 구불구불 실지렁이처럼 관찰되거나 과도하게 발그레한 양상으로 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거나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이나 피부의 습진이나 여드름, 트러블 같은 만성적인 염증 또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장기간 받으시는 경우, 과도한 음주, 아주 덥거나 아주 차가운 기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니면 피부 본연의 특성이 조금 약하신 경우 혈관의 벽을 이루는 구조의 탄력이 약화되면서 홍조가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되어 버린 홍조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하여서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장되어 버린 혈관에 대해서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을 하여서 원래의 직경으로 되돌려주거나 과도하게 늘어난 혈관의 개체수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XLV 레이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늘어난 혈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532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구현 가능한 레이저입니다. 이 532나노미터 파장은 멜라닌 색소에도 반응이 있어서 색소 치료에도 쓰이지만 특히나 이 붉은색 혈관에 대한 흑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대한 영향은 적으면서 혈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 과도하게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과도하게 증식된 모세혈관의 개체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IPL과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얼굴의 홍조 치료에 주로 쓰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IPL도 좋은 치료이긴 합니다. 그런데 IPL은 여러 스펙트럼의 빛이 동시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혈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효과가 미미한 또는 과도한 에너지 때문에 염증성 색소 침착 등의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XLV 레이저가 구현하는 532나노미터 파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파장, 단일 파장으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혈관에 대한 치료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XLV 레이저의 532나노미터 파장이 붉은색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풍선 실험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색 풍선, 붉은색 풍선, 동일한 XLV 532나노미터 파장 에너지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흰색 풍선에 자, 이렇게 에너지를 가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렇다면 붉은색 풍선은 어떨까요? 오, 터져버렸네요. 이렇게 붉은색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는 붉은 혈관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편인 레이저입니다. 그렇다면 XLV 레이저로 홍조 치료를 받는 경우 얼마 주기로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통은 2주 간격 3회에서 5회 이상 반복하여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만족도가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활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원인 또는 만성적인 질환, 노화, 탄력 저하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된다고 하여도 다시 재발하거나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중 그리고 치료가 종료되신 후에라도 피부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고 과도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등 잘 보호를 해주셔야 그 치료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XLV 레이저를 받고 나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엑셀V 레이저가 혈관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고 나면 그 회복 과정에서 염증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모기에 물린 것과 비슷한 가려움 발진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반응은 하루 또는 이틀 내로 사라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체질에 따라 극심한 가려움이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정도가 좀 심하신 경우 의원에 내방하셔 항히스타민제 등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레이저 빛과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혈관의 확장이 과도하여서 레이저 빛에 대한 반응이 격렬하였다거나 또는 해당 부위가 과도한 만성 염증으로 피부 자체의 구조가 약해진 경우 시술 과정에서 움직임 등으로 안전장치인 쿨링이 잘 적용되지 못한 등 다양한 경우에서 물집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레싱 등 조치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 흉터가 남거나 자국이 오래 가실 수가 있어서 역시나 의원에 다시 내방하셔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홍조 치료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IPL이라든지 V빔, 침습성 고주파 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치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엑셀V 레이저는 그 중에서도 시술 통증이나 자극 대비 효과가 우수하여 민감성 피부라든지 피부가 많이 약해진 경우 추천드릴 수 있는 종류의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